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이랑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의원에서도 감기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한의원에도 이렇게 이제 짜먹는 식으로 연조제로 나온 보험 한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기 증상도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기침을 하고, 어떤 분은 몸살이 있고, 어떤 분은 콧물, 가래, 어떤 분은 호비루 또는 열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는데, 약국에서도 그 증상에 맞춰서 이제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약을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들고 사기도 하지만 타이레놀이나 이런 이제 간단한 감기약은 약국에서 이제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로 안 낫는 경우들도 좀 있죠. 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탕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짜먹는 이런 이제 연조로 나온 이제 감기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콧물, 기침 이런 때는 이제 소청룡이라는 연조제도 있고요. 기침이나 이런 게 이제 심할 때는 삼소음이라는 이제 짜먹는 연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붓고 몸살이 자꾸 나면 연교패독산이라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축농증처럼 노란 가래가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뒤로도 넘어가고 코가 앞으로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현기연교탕이라는 이제 약도 있어요. 한약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처방을 해드릴 수 있고, 한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효과가 나중에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약도 증상에 맞춰서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분 몸 상태에 맞춰서 잘 쓰면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기에 일반적인 이제 약국에서 감기가 가벼운 경우는 뭐 약국약도 잘 듣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휴식이긴 하지만, 감기약을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감기약이나 이제 항생제 처방을 꽤 많이들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약을 너무 오래 먹게 되면 건조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코랑 목 점막이 엄청 건조해지는데, 심하면 이제 피부까지도 좀 건조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코에 딱지가 자꾸 생기고요. 심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코피가 자꾸 납니다. 너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약은 물론 말리는 약도 있지만, 이런 건조감을 조금 덜 가져가면서 치료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꿀차가 기관지에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꿀차는 이제 염증을 완화하는 염증 완화 작용이 있고요. 꿀차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제 오미자차 건조할 때 좋고 호흡기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오미자라는 약재에다가 꿀을 같이 섞어서 먹는다거나, 또는 이제 도라지차, 길경이라고 하는 이제 도라지는 마찬가지로 염증 완화 성분이 있는데, 노랗거나 찐득한 가래들을 많이 이제 삭혀줘요. 그러면 이제 꿀이랑 같이 도라지청 같은 거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 맹문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마른 기침이나 점막이 건조할 때 건조한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꿀을 이제 같이 해서 맹문동에다가 꿀을 같이 타서 먹으면 훨씬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꿀은 이제 염증 완화 성분도 있고 포도당 공급 영양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조한 데도 확실히 차만 따로 먹는 것보다는 꿀을 한번 같이 섞어서 먹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침을 정말 오래 한 분들은 무슨 말씀들을 하냐면, 기침할 때 또는 숨 쉴 때마다 옆구리가 아파요, 또는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침을 하거나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때는 폐만으로 이제 숨을 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제 호흡 근육들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가슴이 팽창하면서,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숨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호흡 근육들이 다 같이 쓰게 되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이 근육들도 같이 쓰게 되겠죠. 배 근육도 마찬가지고 가슴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럼 기침을 오래 하면 이런 데가 아파요. 근육통이 생기는 거죠. 그럼 기침이 나올수록 이 목 주변 근육, 흉쇄우들근이라고 하는 이 쇄골과 목 뒤를 이어주는 이 근육과, 그 다음에 목 앞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근육들, 그리고 쇄골 밑에도 이런 쇄골 하근이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손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문어 갈사를 이용해서 이런 흉쇄여들근을 풀어주고요, 쇄골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슴 이 옆에까지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기침 완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기침을 더 일으키는 일상 속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침이 심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차가운 자극입니다. 쉽게 말해서 찬 음료나 차가운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먹고 기관지를 차갑게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 기침이 당연히 안 멈추겠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찬 자극, 애들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찬 음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침이 심할 때 그런 거를 자꾸 먹다 보면 기침이 안 낫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차가운 음료나 차가운 음식들은 최대한 이제 배제하시고,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도 따뜻하고 미지근한 음료로 천천히 적셔준다는 개념으로 마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극이 심하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감기 걸릴 때만이라도 피해주는 게 빨리 낫는 지름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실제로 기침이 심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침이 심할 때는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에서 기침에 좋다는 거를 다 하시고 오시죠. 그리고 좋다는 이제 기침 잘 치료한다는 병원까지 다 돌고 돌아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분들도 엄청 심했던 기침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한 분은 영어 강사분이신데 서울에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다 해보다가 그냥 말을 하려고만 하면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직업이 영어 강사인데 말을 못하니까 생활이 안 되고 밖에 사람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계속 배달 음식만 시켜 드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엊그제 저한테 왔는데 지금 기침 하나도 안 하고 일도 잘하시고 엄청 잘 지내시는데 그냥 관리 치료하러 한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분들은 계속 치료할 필요 없잖아요. 환절기에 한 번이나 그냥 제 얼굴 보고 관리 치료 한 번씩 하러 오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정말 심했던 기침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했는데, 한 분은 항생제가 이제 안 들어요. 3개월 동안 강한 항생제를 다 먹었고 그걸로 낫지가 않아서 왔는데, 이분은 코 안에 물혹이라고 해서 축농증이 오래된 분은 코 안에 혹이 있거든요. 이런 혹도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똑바로 누우면은 절대 잠을 못 자고 옆으로 누워서도 한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깼는데, 이분도 엊그제 왔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기침이 3개월 동안 안 나와서 계속 이제 생활이 안 되고 회사 생활도 안 되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말을 하려고만 하면 기침이 자꾸 나와서 회사에서 일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이제 기침이 좋아졌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후비루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코랑 목이 만나는 이 비인두에서 자꾸 가래가 이렇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넘어오면 자꾸 목에 걸리고 목이 답답해지고, 그럼 평소에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내게 되고, 목이 잘 쉬고 목이 잘 잠기고, 심하면 살해, 뭘 먹다 보면 또는 물만 먹어도 자꾸 뭐가 걸린다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고요. 당연히 누우면 목에 가래가 끼기 때문에 기침이 자꾸 나오잖아요. 똑바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어요. 비스듬히 자거나, 심한 분은 앉아서 자거나 또는 엎드려서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한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먹는다고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침과 약침을 갖고 이제 직접 이 점막 치료를 해드리는데,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거리가 멀다거나 무슨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보페고 에노라고 해서 호흡기 보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비염, 축농증뿐만이 아니라 기침, 가래 이런 데도 제일 좋은 이제 호흡기 약인데, 이 약을 이제 그냥 짜 먹으면 되거든요. 먹으면 여기 목이랑 후비루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불편해하는 비인두가 좀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만성화된 분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드시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저랑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은 항상 우리 재발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 항상 감기가 시작돼서 끝으로 가면 이제 기침만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감기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는 약을 처방도 하고요. 에노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제 산화질소가 들어간 천연 스프레이인데, 요거를 이제 같이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평소에 쓰시라고 해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토윤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 이런 거를 이제 면봉으로 해서 코에 같이 발라주는 거죠. 그럼 코 건조감도 많이 덜하고 비염이나 축농증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야 치료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프기 전에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뭔가 예방하는데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외용제나 먹는 거는 먹기도 간편하고 쓰기도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좋고, 저조차도 이제 환자들 많이 보고 말을 많이 할 때 보페고를 하나씩 먹고요.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쓰고 자기 전에 쓰고, 그렇게 해서 저도 최근에는 감기 걸렸던 기억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그게 후비루가 됐든 기침이 됐든 비염, 축농증이 됐든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들을 많이 해서 저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예요, 무슨 알러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검사를 하고 오세요. 근데 정작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는 아는데, 근데 우리가 뭐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집을 다 뒤집어 엎고 해도 알러지 비염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이제 알러지 비염의 원인은, 일단 어렸을 때나 이럴 때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렸던 분들이 계세요. 면역력이 약해서. 친구들은 괜찮은데 본인만 이제 자꾸 열이 난다거나 코감기, 목감기, 재채기, 기침 이런 거를 너무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알러지성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알러지 환자들 특징이 콧물이 자꾸 나고 간지럽고 재채기 하거나 기침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콧물이 나는 이유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방어작용이에요. 기침이나 재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이제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코가 막히는 분들은 코 안이 이제 붓잖아요. 그럼 붓는 거는 왜 붓냐? 찬 공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코로 들어와서 폐로 가버리면 폐에 부담이 많잖아요. 그럼 이 점막을 붓게 해서 그 찬 공기를 따뜻하게 빠르게 데워주려고 하는 거죠. 다 방어작용이에요. 원래는 좋은 작용입니다. 근데 이런 작용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에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서 이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이제 림프라는 게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고요. 이런 관절에 림프가 덩어리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붙잖아요. 그 편도는 림프의 덩어리예요. 그럼 림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외부 바이러스,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이게 싸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편도가 1차적으로 우리 방어선에서 이게 붓고 아프면서 외부 물질, 나쁜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싸워서 시체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게 가래, 콧물, 이런 이물질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물질들이 잘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머리부터 얼굴의 림프 이런 경우는 어디로 빠지냐면, 이 귀 뒤에 쑥 들어간 여기서부터 목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럼 이게 한방에서는 예풍혈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러면 알러지 비염이 심하거나 콧물 가래가 차 있는 분들은 이 귀 뒤를 만져보거나 이 림프선을 따라서 목을 만져보면 상당히 아파요. 거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림프나 혈관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근육이 왜 긴장하냐? 기침을 자꾸 하거나 가래를 자꾸 뱉어내려고 이제 목에 힘을 주다 보면 근육이 긴장하잖아요. 그럼 그 주위 조직들을 이제 압박하게 되겠죠. 그럼 림프가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압박이 되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불편함이 특히 나타납니다. 콧물이 끼고 가래가 끼고 얼굴이 붓고 다크서클이 많이 끼겠죠. 노폐물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마사지만 한번 받아도 되게 편해져요. 얼굴이나 비염 증상도. 그리고 어깨나 뒷목에 침 치료만 해줘도 비염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럼 평소에 그런 분들은 이런 데를 노폐물이 잘 빠지게 풀어줘야겠죠. 손으로 마사지 해도 좋지만, 이런 이제 문어 모양 괄사를 이용해서 목을 자꾸 풀어주거나 턱관절을 풀어주거나 옆머리를 풀어주거나 뒷머리를 풀어주는 거죠.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러지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노폐물이 잘 빠지게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 알러지가 좋아지게 돼요. 비염 환자가 가습기를 사용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가습기가 모든 비염 환자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비염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비염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코가 점막이 부어서 막히는 경우, 코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갑계라고 하는 이제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라고 해서 코 안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 라디에이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기 흐름이 이렇게 구석구석 닿을 수 있게끔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역할이 뭐냐?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이 비갑계에서 습도랑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 공기가 막 들어와요. 바로 이제 폐로 가면 폐가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빠르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습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뜨거운 공기는 어떠겠어요? 식혀줘야겠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찬 공기를 데웠다, 그 뜨거운 공기를 식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코 막힘이 있으면 항상 한쪽 코만 막히는 게 아니고요, 왼쪽이 막혔다 오른쪽이 막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막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습기가 가득하고 콧물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땡땡 부어 있는 사람은 가습기를 쓰면 좋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습한 상태인데 가습기로 습기를 더 더해주면 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코가 부어 있는 사람들이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습기를 제습기 같은 게 도움이 되지 가습기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막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건조한 분들이 계세요. 이 점막이 바짝 말라서 코딱지도 자꾸 끼고 코피도 묻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습기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습기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코로 숨은 쉬어지는데 자꾸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냐면, 불 앞에서 이제 일하시는 주방장 또는 이제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이 비갑계를 절제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라버리죠. 그럼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습도랑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데, 부었다 갈았다 하면서 이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점막이 없어. 그러면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숨은 쉬어지는데 그 습도 온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 자꾸 답답해져요. 그럼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장마철에 편해요. 비가 올 때 편해요. 습한 상태가 되면 코가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가습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이쪽은 막히고 이쪽은 뚫리고, 이렇게 누우면 눌린 쪽은 막히고 이쪽은 뚫린다는 분들 계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이제 가래나 콧물이 림프를 타고 잘 빠져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옆에 목이 눌리죠. 그럼 림프가 잘 안 빠지니까 이쪽 코가 붓겠죠. 이쪽은 안 눌리니까 뚫리고, 이 림프 작용에 의해서 코가 막혔다 뚫렸다 하는 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가습기를 써야 될지 말지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염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인가요? 아니에요. 비염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염 수술을 6번까지 하셨던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인데 서울대 나오시고 대단한 엘리트셨어요. 미국에서도 병원을 가보고 한국에서도 유명하다는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도 치료를 다 받았는데 끝내는 답답하셨어요. 그런 분도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염은 이 비염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비염 해서 뭐 코막힘 이게 끝이 아니고요. 코막힘의 종류도 건조한지 습한지 또는 후비루가 있는지, 기침을 하는지 재채기를 하는지 간지러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침의 종류도 달라져요. 그리고 알러지가 심한지에 따라서 목 주변이나 이런 데를 더 풀어야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양상이나 또는 축농증 양상에 따라서 그분에 맞게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낫지도 않고 힘들었다, 그런 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이제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바로 효과 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10회 정도는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하는데 할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초반에는 당연히 오래된 분들은 그 치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겠죠.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가다가 반복적으로 치료해주면 편한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많이 좋아지면 제가 간격을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천천히 띄워드려 봐요.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치료는 이제 자주 받을 필요 없겠죠. 환절기나 이럴 때 약간 불편해질 때 한 번씩 제가 치료 받으시라고 하고, 이런 이제 보페고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주시면 예방이 되고 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한 포씩 드시라고 제가 권하고 있고요. 평소에 이런 이제 NO 스프레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연고를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발라줘서 예방을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관리라고 하면 관리죠. 이런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함을 많이 완화시킨 상태에서는 이런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셔도 뭐 예전과는 훨씬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염 때문에 이제 파급되는 질환들이 많아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성장 장애, 키가 잘 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치료하면 코만 좋아지지 않고요. 키가 크는 경우들이 많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자녀가 있으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오래 앉아있지만 성적은 안 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거의 다 비염이 있습니다. 맨날 두통 있고 코 계속 풀고 있고 책상 한 모퉁이에 휴지가 한가득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학이 바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면 집중력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도움이 돼요. 비중격 만곡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받아도 안전한 수술인가요? 비중격 만곡은 코뼈가 이렇게 이제 휘어진 분들이 이제 수술을 뭐 받고 오시기도 하고 수술 권유받기도 하잖아요. 비중격 만곡이라고 하면 코뼈가 이제 이렇게 휘었다 해서 코막힘의 원인이 그거라고 해서 이제 수술들을 많이 권유받으시는데 저한테는 그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수술을 했는데도 또 막혀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이제 정말 외상으로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해서 정말 많이 휜 분들이야 수술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코뼈는 약간씩은 다 휘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코뼈가 휘어서 이제 막힌다고 하면 좁은 쪽 한쪽만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여기 좁은 쪽만 막히세요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쪽이 막혔다 이쪽이 막혔다 한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럼 앞서 제가 코막힘의 원인 중에 이 비갑계, 여기가 코뼈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비갑계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제가 코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비죽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4번씩 왼쪽이 막혔다 오른쪽이 막혔다 합니다. 그러면은 비중격 만곡 수술 권유를 받은 분들도 이쪽이 막혔다 이쪽이 막혔다 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막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좁은 쪽은 바람이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찬바람이 불 때 서 있으면 좁은 그 간격이 있을 때 훨씬 춥고 바람이 빠르잖아요. 매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좁은 쪽이 오히려 더 막히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 막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술들을 정말 많이들 하고 저한테 오시거든요. 수술했는데도 또 막혀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 비갑계가 부어서도 막힌다고 하지만 건조한 경우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건조한 그 코막힘으로 해서 이제 하고 실제로 수술 권유를 받아서 코뼈가 휘었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치료하면 좋아져요. 그 점막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먼저 하시기 전에 한번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하는 이유가 수술을 해서도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중격이 정말 이제 엄청나게 휘어서 겉에서 봤을 때도 휜 정도가 아니면 치료하면 거의 다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비염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염 환자들은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쭉 좋아져요. 근데 어느 날 더 심해졌어요 할 때 보면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음주입니다. 술을 먹으면 코가 엄청 꽉 막히게 돼요. 왜냐? 점막이 엄청 붓게 되거든요. 그럼 술을 먹는 순간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느끼실 거예요. 괜찮다가 술 먹고 난 날은 저녁에 코가 막혀서 코골이가 엄청 심해집니다. 왜 심해질까요? 코 점막이 부으면서 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돼요. 그럼 입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좁아지면서 목으로 목골이를 자꾸 하게 되죠. 그럼 그런 날은 자고 나면 목이 바짝 마르고 입이 엄청 칼칼하고 머리가 띵하게 됩니다. 왜냐? 코로 숨을 쉬면 이 뇌에 머리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엄청 떨어져서 머리도 띵하고 목도 엄청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염 환자들이나 치료를 받을 때는 술은 되도록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뭐 영향들도 많지만 술이 제일 즉각적이고 제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물론 안 좋지만 술이 훨씬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주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찬음료가 들어가고 찬 기운이 들어가면 코가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에도 자극이 돼서 기침이 나거나 편도가 붓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찬 음식,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찬 음료, 요새 겨울에도 아메리카노 차게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 그런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찬 음료나 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되도록 피해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을 풀면 코가 뚫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이 경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나요? 학생들 공부한다고 또는 게임한다고 또는 핸드폰 본다고 맨날 목을 이렇게 숙이고 있죠. 요새 현대인들이 지하철만 타봐도 다 목을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성으로 어깨 통증, 뒷목 통증 달고 살고요.
심하면 두통이 오는데 이런 뒷목에서 풀면서 림프순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코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비염 환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서대를 꼭 쓰라고 말씀드리고요. 핸드폰이나 이제 TV나 이런 컴퓨터 작업할 때도 받침대 같은 걸 해서 높여서 고개가 최대한 숙여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것도 이제 어렵다면 이런 이제 문어갈살을 이용해서 수시로 뒷목에 목 주변 근육들을 자꾸 풀어주러 갑니다. 그럼 목 뒤나 이제 어깨는 본인이 풀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쇄골 이제 근육이 엄청 긴장돼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뒷목이 더 경직되죠. 쇄골만 풀어줘도 어깨가 되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런 게 없다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염 없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위만 풀어줘도 코막힘이 좀 덜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침, 비염 등 호흡기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말 이제 호흡기 환자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비염이나 기침, 호비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전국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멀리 해외에서도 오십니다. 그만큼 괴롭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호흡기가 안 좋아서 바로 한의원으로 치료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다 이제 병원 치료나 이비인후과 치료들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심지어 이제 대학병원까지도 다 갔다가 치료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침이랑 약침을 갖고 치료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심한 분들은 도침이라고 해서 그 경결, 굳어있는 부위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염 환자들이 또는 기침 환자들이 왜 치료가 잘 안 될까요? 특히 비염이나 충농증 같은 경우는 코만 보고 치료해서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 비갑계라고 하는 이 부위뿐만 아니고 이 목 주변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혈액, 림프, 신경 이런 문제까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치료할 때 코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염 환자들이 자세가 이제 구부정한 경우들이 많고 목을 항상 숙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뒷목 어깨가 항상 뭉쳐 있고 그리고 어깨도 되게 이제 무겁고 그런 분들은 이런 데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은 이 목 주변 근육을 이런 문어갈살을 이용해서 자꾸 풀어주기도 하는데 너무 오래되거나 경직이 오래된 분들은 이런 마사지로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제가 약침을 갖고 약침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약침을 갖고 이런 근육계 경결들을 다 풉니다. 머리부터 목까지. 그리고 이런 약침으로도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살에도 자주 걸리고 목에 불편함이 늘 달고 삽니다. 그럼 여기가 불편해지면 코 뒤에 있는 가래나 콧물이 잘 안 빠지게 돼요. 그럼 이런 데를 도침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강한 자극으로 굳어있는 경결들을 풀어드리고요. 코 안 깊숙하게 이런 침으로 제가 비강 사열침을 치료를 하고 비강 약침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후비루가 있는 분들은 요 코랑 목이 이어지는 이 비인두가 항상 답답한데 여기서 분비물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분비물이 줄도록 약침 치료를 해줘야만 분비물이 비로소 줄면서 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조한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비점막이나 이제 목 점막이 건조해서 되게 말라 계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항상 답답하고 뭐가 껴있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럼 그럴 때 쓰는 약침이 또 따로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마른 논밭에 물을 대준다는 개념으로 약침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만 보는 게 아니고요. 코, 목, 이런 목 주변 근육, 심한 분들은 가슴 근육, 어깨까지 다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세도 중요하고요. 마사지도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보페고라고 하는 이런 코 염증이랑 건조한 걸 잡아주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스프레이나 연고를 써서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그 불편함을 정확하게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는 이런 종합적인 치료고요. 많이 고생했던 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비염이 비로소 또는 기침이 비로소 치료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감기 유독 잘 걸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감기에 잘 걸린다는 건 일단 면역력이 약하신 거고, 그 다음 호흡기가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편도가 자주 붓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감기 걸리는 횟수도 더 많고 잘 낫지도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비염, 축농증이라는 게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감기에 너무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병치레를 하다 보면 그게 만성화되면서 알러지 비염이 됐든 만성 비염이 됐든 축농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나 관리가 꾸준히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감기 초기에 바로 뚝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기 초기에 사라지게 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휴식이죠. 수분 섭취와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기에 안 걸리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차를 마시고 뭐 휴식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감기 기운은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서로 옮기거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서로 옮기면서 면역력 연습을 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도 너무 과로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서 몸이 약해지면 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무슨 차를 먹으면 좋아진다, 뭐 쉬면 좋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때 이 보페고 에노라는 것을 이제 처방을 해드려요. 그러면 염증도 잡고 건조한 것도 잡고 산화질소가 들어가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혈액순환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럼 치료를 할 때는 하루에 3포씩 드시라고 해요. 다 좋아지고 증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감기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재발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걸 하루에 1포 드시라고 해요. 또는 목을 많이 쓰거나 말씀을 많이 하거나 또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거나 목이 약하거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그럴 때 하나씩 더 드시라고 합니다. 그럼 감기 예방이 되고 실제로 목이 붓거나 칼칼한 느낌이 들 때 하나 먹으면 바로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복용하는 약은 보페고 에노를 제가 이제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산화질소 들어있는 에노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자기 전에 한 번씩 뿌리고 자는데 이렇게 되면 호흡기 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뚫어주기 때문에 확실히 감기나 이런 콧물 가래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토연이라는 유산균 연고죠. 좋은 유산균들을 이제 코 안에 발라주면 이거 자체로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페고 에너를 뭐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고를 사용해 주면 예방뿐만 아니고 편하게 생활하면서 삶의 활력이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에 좋은 차도 있나요? 감기 예방을 위해서 한방차가 되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제 영상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크게는 이제 오미자차, 그 다음에 길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라지인데요. 도라지차, 그리고 맹문동차, 그리고 무차, 그 다음 연근차,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미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렴시키는 작용이 강한데 기침이 이제 잔기침이 나거나 마를 때, 점막이 좀 건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오미자차 같은 경우는 끓여서 이제 드시는 게 아니고 찬물에 이제 담가놨다가 그 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해서 이제 드시면 더 좋은데요. 특히 여름 같은데 기운이 딸리고 이럴 때 오미자차를 같이 먹어주면 호흡기에도 좋고 약간 보약 같은 효과도 나기 때문에 오미자차 같은 경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도라지 같은 경우는 길경이라고 해서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랗거나 이제 찐득한 가래 또는 콧물이 낀 분들은, 그런 게 자주 낀다, 그런 분들은 도라지차를 이제 같이 달여서 마시면 좋은데 꿀이나 이런 데 점여서 하면 꿀 자체도 해독 효과이 있고 이제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꿀에 이제 도라지청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드셔주면 좋고, 맹문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건조한 데 상당히 좋습니다. 목이 건조하거나 비점막이 이제 건조해서 자꾸 낀 느낌이 드는 분들은 맹문동차 같은 경우 이제 드셔주면 좋은데요. 맹문동 자체가 이제 조금 찬성질이 강해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진 않고 적당하게 하루 1잔 정도 또는 2잔 정도 이렇게 마셔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나 이제 연근차도 좋지만 오미자차, 도라지차, 맹문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기 쪽에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는 요 3가지 차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유독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침을 하는 경우도 크게 이제 저는 2가지 패턴으로 봐요. 목에 자꾸 가래가 껴서
이 이물감이 자꾸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고, 목 자체에 이물감은 없는데 뭔가 건조해서, 그럼 말하려고 하면 기침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밤에 분비물이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인두에서 찔끔찔끔 이제 가래 같은 게 자꾸 넘어와요. 그럼 이 넘어오는 게 요 목 자극을 하면 바로 기침이 튀어나오고요. 이런 분들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이 가래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기침 더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눕잖아요. 그럼 누우면 가래가 어떻게 돼요? 목에 자꾸 끼겠죠. 그럼 똑바로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침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가래로, 넘어오는 가래로 인해서 하는 기침이 하나고요. 목이, 코가, 점막이 건조한 경우, 그런 경우 자꾸 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엄청 바짝 말라 있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식사할 때 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침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침 분비가 안 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건조해서. 그럼 그런 분들은 자꾸 간질간질하고 목이 답답해서 마른 기침이 자꾸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또 한 가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기침이 나는데, 그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평상시에 자꾸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신물이 요 목을 자극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잠을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은 굶다가 한 번에 폭식, 한 번에 갑자기 많이 먹거나, 또는 야식,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식을 즐겨서 많이 먹는 분들도 있지만 교대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먹고 자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자꾸 오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자다가 기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징후나 증상도 있나요? 제가 후비로 환자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가래 끼는 느낌 또는 기침, 이렇게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도 않고 너무 괴로워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세요. 자꾸 이제 침 같은 가래를 뱉어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꾸 이제 코 뒤랑 목이 답답해서 킁킁 되거나 이런 소리를 자꾸 내게 되는데, 이런 병이 잘 안 낫잖아요. 그럼 오래되다 보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요. 그럼 그렇게 1년을 넘어서 5년, 10년 동안 고생했던 분들이 오면 불안장애들이 거의 다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래로 인해서 기침이 자꾸 나게 되고, 목이 쪼이는 느낌도 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의 긴장이 심해지면서 살에도 자꾸 걸리고, 장기침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자꾸 쉬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죠. 친구를 만나기도 좀 그렇고, 식사를 하고 나면 가래를 자꾸 뱉어내니까 뭔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기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을 없애줘야만 불안도 없어지고 우울한 감정도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생했던 분들을 워낙 많이 뵀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 증상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해서 좀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들을 꼭 해드리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감기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뭐 오미자차, 도라지차, 그리고 맹문동차, 이런 차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고 식사 거르지 않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휴식이 때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식사를 거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이 보페고 에노를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염증 반응을 미리 잡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올려줘서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게 훨씬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더구나 이제 염증이랑 건조한 것까지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목감기나 이런 감기 초기 증상들을 빨리 잡아줘서 감기가 심해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페고 에너를 복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이 없더라도 이런 산화질소 에너 스프레이, 이 아토연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를 아침 저녁으로
뿌리고 이렇게 이제 면봉을 이용해서 바르시라고 해요. 그러면 코의 건조감이나 코막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면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확실히 잔병치레가 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보페고엔으로 먹고요. 이 스프레이도 자기 전에 연고랑 한 번씩 발라주고 있어요. 저도 감기 걸렸던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는 호흡기 환자분들을 많이 본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저도 감기에 많이 걸렸었어요. 환자들한테 자꾸 옮기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묵은 가래는 왜 생기는 건가요? 가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불편해하냐면 이 코랑 목 사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인두라고 하는 코랑 목 사이에 항상 이제 찐득한 가래가 껴서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이고요. 여기서 찐득한 가래가 침처럼 거품 섞인 찐득한 가래가 자꾸 넘어와서 쉴 새 없이 뱉어내야 된다는 분들이 한 분입니다. 그럼 거의 두 가지 패턴인데 뭐가 다르냐면 계속 분비물이 나오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항생제나 소염제를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괴롭냐면 자꾸 흐르잖아요. 그러면 휴지나 수건, 손수건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쉴 새 없이 뱉습니다. 그러면 친구분이나 누구 사람들을 만나기도 민망하고 밥을 먹고 나면 더 나오기 때문에 누구랑 식사하기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누우면 자꾸 가래가 목에 끼고 이렇게 답답해서 기침이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서 못 잡니다. 옆으로 눕거나 비스듬하게 누워서만 잘 수 있고요. 아침에는 여기 목에 가래가 한 뭉덩이가 이제 끼게 돼서 자고 일어나면은 자꾸 가래를 뱉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게 이렇게 딱 걸려 있다고 하는 분들은 실은 건조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비염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코로나나 독감이나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점막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그 점막 건조한 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꾸 여기가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소리를 계속 쉴 새 없이 내요. 본인은 무의식 중에 내지만 주위 사람들은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럼 만약에 학생들 같이 여기가 답답해서 소리를 자꾸 내게 되면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를 못 가요. 그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함을 해결하고 염증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가래를 억지로 뱉는 사람들도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래가 자꾸 끼는 분들 중에 억지로 막 뱉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하니까 뭐 당연하지만 하면서 목에 힘을 막 주면서 억지로 뱉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목에는 이제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에 힘을 계속 주게 되거나 목에 억지로 이제 가래를 뱉으면서 이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럼 장기간 후비루나 이런 가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목에 자꾸 힘을 주게 되면 여기가 경직이 되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가래가 더 안 넘어가요. 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만 말해도 목이 잘 잠기고요. 목소리가 잘 쉬고요. 심한 분들은 사례가 자꾸 걸려요. 여기가 경직돼서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 목을 눌러보면 엄청 아파합니다. 근육통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을 같이 풀어줘야 그 사이로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이나 림프라고 하는 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흐름이 좋아져서 그렇게 해야만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가래 색깔을 통한 호흡기 질환 진단할 수도 있나요? 가래 색깔은 가래가 많아질 때를 생각해보면 거의 이제 감기 초기나 감기가 심해지거나 이런 양상에 따라서 이제 가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하얗고 약간 찐득한 이제 가래가 초기에 생길 수 있어요. 감기 초기에. 근데 그때 뭐 잘 쉬고 치료를 잘 해서 감기가 나으면 그 가래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 증상이 완화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지면서 뭐 편도가 붓거나 열이 나면서 우리가 누렇고 찐득한 가래로 변하는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도 더 열이 나면서 내 몸에 반응들이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초록 가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초록 가래나 노란 가래가 목에 자꾸 끼기 때문에 기침도 많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증상들이 해결되고 혹시 감기나 독감, 코로나였다면 그 증상이 완화되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찐득하고 거품 섞인 침 같은 가래가 쉴 새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비인두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항생제나 소염제나
이런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줄어요. 그러면 이 염증에서 흐르는 분비물은 그대로인데 그런 감기약, 항생제, 소염제를 먹을수록 코부터 목까지의 점막은 다 건조해져요. 그럼 점막은 건조한데 분비물은 계속 있다면 이게 더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묵은 가래 쉽게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래를 없애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저한테 치료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멀리 계시거나 이제 직접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래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비인두의 염증을 없애서 이 분비량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겠죠. 두 번째는 배출이 잘 되게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흔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래가 오래된 분들은 자꾸 뱉으려고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이 주변 근육들이 엄청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흉골과 쇄골에서 목 뒤로 있는 이 근육, 여기 만져지실 거예요. 이 근육과 목 앞쪽을 잡아주고 있는 이런 근육들, 그리고 얼굴, 특히 턱관절 이쪽도 이제 여기가 타이트하게 긴장되면 코랑 귀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측두근이라고 하는 이 귀를 덮고 있는 이 옆머리 근육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럼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좋은데 일반 마사지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이제 문어 모양의 괄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괄사를 갖고 하루에 5번씩 한 세트로 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턱관절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고 측두근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 뒤에서 또는 이제 가래는 이 귀 뒤에 림프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흉골, 가슴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럼 쇄골 밑을 만져보면 가래가 심한 분들은 아파요. 그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줘도 좋고 이 괄사를 이용해서 이 쇄골 부위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옆에 쇄골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뼈가 하나 만져져요. 오구돌기라고 하는 부위인데 그쪽까지 쭉 해서 가슴 근육까지 다 풀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뒷목이나 어깨까지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림프 마사지나 일반 마사지를 받는 것도 배출, 특히 가래나 이런 뒤로 넘어오는 목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보페고라고 하는 약인데 호흡기에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 감기약이나 비염약, 항생제 같은 경우들은 점막을 엄청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후비루가 있는 분들은 그런 약을 먹을수록 더 건조해서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 보페고는 염증을 잡아주는 한약과 건조하지 않게 하는 한약, 그리고 소화제, 그리고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물질인데 이거는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제 제품화돼서 나온 건데 이렇게 짜먹으면 되고요. 먹으면 코 뒤, 아까 비인두 부위랑 목이 바로 시원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화한 느낌이 들면서 시원해지고 목이 붓거나 찐득한 노란 가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가래를 신속하게 이제 빼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페고 에노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치료를 해요. 침 치료와 이제 약침 치료를 이용해서 비인두에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타겟팅해서 제가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약침 치료를 했을 때는 그 치료를 한 부위에서만 가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개는 제가 10회 정도 치료를 일단 받아보시라고 권하는데 할 때마다 좋아지세요.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단계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띄워드려서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치료랑 보페고를 같이 드시면 훨씬 빨리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치료를 할 때는 보페고는 하루 3번 드셔주면 좋고요. 치료가 다 돼서 편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면 항상 우리가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감기에도 안 걸리고 재발하지 않게끔 이 보페고 에노를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래가 잘 생기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가요? 가래는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감기나 코로나나 독감이 걸리고 나서 그 여파가 이어지다가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럼 병원에서 이 가래나 코가 차 있는 경우에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축농증 수술이든 비염 수술이든 비중경 만곡이라고 해서 콧뼈가 휘었다. 그래서 콧뼈를 세우는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점막이 엄청 건조해지세요. 그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점막은 건조해지고 가래는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더 답답하게 느껴지세요. 그럼 병원에서는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답답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점막을 이제 건조한 거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감기, 코로나 또는 수술 이후에 가래 때문에 또는 걸려있는 느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건조함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건조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조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염 수술하거나 축농증 수술을 했던 분들 또는 비염약이나 항생제를 오래 먹은 분들이 대개는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50대,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어르신들이 되게 건조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코 점막이나 이 목뿐만이 아니고 피부도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리고 갱년기 때 우리 얼굴로 열이 막 달아오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이 자꾸 달아오르게 되면 물을 말리겠죠. 그럼 피부나 눈이나 코 이런 점막들이 다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건조함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조건 코 세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농이 너무 꽉 차 있거나 분비물이 많을 때는 코 세척을 해서 한번 씻어내면은 괜찮지만, 건조한 분들이 자꾸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수를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잖아요. 이 코점막, 비점막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주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감이 심해집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치료받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NO 스프레이, 아까 산화질소가 들어간 이제 스프레이인데, 이 산화질소 스프레이와 아토윤이라고 하는 이 유산균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 평소에 이제 세척을 하고 싶거나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유산균 연고를 면봉을 이용해서 코 안에 발라주시고, 이런 NO 스프레이를 수시로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써도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꼭 하시고, 답답하실 때마다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외부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좋은 균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기약이나 항생제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서 좋은 균도 많이 죽겠죠. 그럼 그런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게 이 아토윤이라는 연고예요. 그래서 코에도 바르지만 이제 피부에도 발라도 되게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서 불편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프레이랑 연고를 같이 처방해서 같이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의원 대표원장 김성찬입니다. 제가 10년간 1만 명의 이제 호흡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정말 이제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니까 불안하거나 이제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이런 이제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치료를 잘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멀리서들 찾아와 주시고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깨달아서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은 다른 질환이 아니고요. 다 연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코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목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치료할 때 비염이 있다고 해서 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목이나 어깨, 뒷목 이런 쪽으로 노폐물이 잘 빠지게 림프순환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완화가 됩니다. 코가 안 좋으면 귀가 먹먹하거나 귀가 막힌 느낌이 들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어지러울 수 있고요. 눈에 열이 안 식으면서 안구건조증이나 눈이 뻑뻑하거나 눈물이 자꾸 나거나 눈곱이 자꾸 끼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후비루라고 해서 요 코 뒤에서 가래가 자꾸 넘어오면서 목이 답답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자꾸 끼면서 되거나 사례가 자꾸 걸리거나 목이 잘 쉬는 분들도 있고요. 두통이 자꾸 생기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머리에 안개 낀 느낌이 자꾸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코의 이제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 목 이상의 얼굴의 모든 불편함이 같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럼 치료를 하면 거꾸로 요 불편함들을 다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평소 치료는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요 주변의 불편함들을 다 같이 이제 해소해드리는 치료를 하고요. 혹시나 이제 저한테 못 오시는 분들,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페고라고 해서 호흡기에 좋은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이 약을 먹으면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조한 걸 잡고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들어있어서 혈액을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먹으면 목이랑 코 뒤가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세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드시라고 하고, 치료를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면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용제로 쓸 수 있는 제품도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에노 스프레이라고 해서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이제 스프레이인데,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뿌리고 답답할 때마다 쓰셔도 건조해지거나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써도 돼요. 그럼 이런 에노 스프레이랑 아토윤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발라주면 여기에 이제 좋은 균을 바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막을 이제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서 건조하거나 비염 또는 이제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비염, 축농증이 이제 예방되고 감기도 예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용제와 이런 짜먹는 약을 같이 처방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치료를 하면 많이들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예전에 너무 힘들게 생활했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고통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